철도 민영화가 사회적 이슈가 됐던 시절이 있었고요. 그렇죠. 그 반대를 뚫고 만든 게 수서 KTX SRT가 생겼거든요. 네. 그 사실상에 지들끼리 나눠먹기에서 그걸 경쟁시킨다고 사실은 알고 보면 똑같은 주체로서 모기업과 자기업이 경쟁을 하면 그것은 폐륜입니다라고 첫 번째 우리 그 촛불 집회 때에 철도 노조에서 나와서 그런 연설을 하셨었죠. 마치 이 사업은 날림으로 막 4대강 공사해가지고 거기 보에 금 가고 하는 거하고 좀 비슷해요. SRT가 최근에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진동이 너무 심하다는 거야. 우리가 KTX를 황진민님도 매주 타죠. 네. 근데 사실 그 안락감 같은 것이 아무리 빨리 달려도 불안감은 안 느껴야 되는데 지금 SRT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매우 불편하다는 그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그래요? 거예요. 예,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아까 지민님이 얘기한 게 모기업과 자사의 경쟁 체제 구도. 그러니까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건요 경쟁 체제가 아니라 협력 체제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성과 중심제를 도입하면서 경쟁 체제로 가다 보니까 저비용 고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저는 이 기술적으로 용서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너무 진동이 심해서 바퀴를 깎았더니 진동이 덜하더라 이렇게 발표를 해요. 그건 뭔 소리야? 깎으면 저도 안 되는 무슨 거 아니야?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바퀴를 깎았더니 진동이 잦아들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퀴를 진짜? 깎는다는 게 뭔 얘기지? 타이를 줄였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바퀴가 그러니까 이게요 SRT가 뭐냐면 고속전철에서 쓰고 남은 것을 재활용하는 모양이에요. 버리는 게 아니라. 그런데 거기에서 쓰고 마모되다 보니까 진동이 심해서 테스트로 바퀴를 깎아봤더니 훨씬 진동이 덜하더라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SRT 측에서. 이게 그 철도 민영화의 큰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시작해야 더 들으시는 분들 청취자분들이 쉬워요. 그러니까 국가 기관인 가장 필요한 이 교통 체계에 있어가지고 일단 철도 각 구간별로 나눠서 대기업들이 나눠먹게 하겠다가 첫 번째 의도였었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구간뿐만 아니라 업무 영역에 있어서 보수라든지 구간 보수, 철도 유지 보수 이런 것들도 민간에게 나눠주겠다. 그래서 국가가 해야 되는 사업을 기업들에게 찢어 나눠 먹겠다라고 시작한 게 민영화인데 그 의도가 들키니까 경쟁이라는 명목으로 수서발 KTX, SRT를 만들면서 이게 의도와는 다르게 어그러진 거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수도 없이 많은 경전철 포함해가지고 철도 노선들이 있는데 거기에 일반 민간 기업에게 불화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있고 등등등 하다가 절대 안 되라고 국민들이 팔을 걷고 반대를 하게 되니까 무리하게 출범시켜서 지금 SRT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진동 문제가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느껴졌는데 건강을 위협할 정도다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한 달째 지금 원인을 밝히지를 못하고 있으면서 기관들끼리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대요. 근데 SRT가요. 저는 이제 KTX를 매주 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 SRT가 딱 생기고 나니까 확실히 손님이 좀 줄었어요. KTX가 손님이 좀 줄고 그리고 이 노선 그 시간차 같은 것도 배차를 또 좀 조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KTX는 KTX대로 수익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생각해서 또 어디 굉장히 인기가 없는 곳에는 편수를 줄이는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매번 다녀야 되는 그 동네 사람들에게는 또 큰 일종의 불이익을 주게 된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SRT 자체의 안전성도 지금 확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은 결국은 국가기관 산업을 민영화, 막 철도 민영화 이러니까 민영화는 안 돼 사람들이 그러니까 민영화 아니고 글쎄 이거는 민영화가 아니라 뭘까라고 하면서 굉장히 애매모호 아사무사로 만들면서 그게 아니라 좀 합리적 경쟁을 하라는 뜻이고 글쎄요 구간만 이렇게 하는 건데 글쎄 뭐 관리는 니네가 하고 뭘까 막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게 되면 안전성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 노선 변경을 포함해서 정말 도서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큰 불이익을 가져다 주는 면에서 이거는 원점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차체에 대한 일제 점검이 사실상 필요합니다. 이게 오리지널 그 KTX 애초에 떼제베란 이름으로 프랑스에서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요. 국내에서 생산 안 되고 프랑스에서 생산되면 보통 1년 반에서 2년 동안에 만드는데 이거를 국내에 있는 업체가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게 8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이 됐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제품을 국산화한다 그래놓고 미승인 부품들을
또는 불량 부품들, 중국산 부품들을 속여가지고 납품받은 사례가 수천 건이에요. 근데 전체적으로 총 부품 안에서 걔네들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괜찮아 그러고 운행을 시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정도 고속으로 달리는 열차가 진동에 취약하다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엄청난 큰 사고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이거 지금 350km까지 나온다고 그러는데요. 이 300km 이상을 달리는 열차 탈선을 하거나 달리던 과정에 뭐 축이라든지 어떤 그 내부 부품 안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만일 사고가 난다 그러면 이건 어마어마한 재난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 SRT라고 하는 게 우리는 뭐 무슨 뜻일까 생각해 보면은 소소 이게 아니고요. 슈퍼, 라피드, 트레인의 약자입니다. 라피드 자체가 빠른 초고속 이런 뜻이거든. 거기다 수포를 붙여놓은 거예요. 초고속. 근데 이 속도만 지향하다 보면은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한 몇십 분 더 간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앞서야 되는 전제가 필요해. 안전이죠. 그렇지. 그래서 이게 이런 경쟁하다 보면 언젠가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 사고 또 납니다. 네, 저도 선진국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특히 일본에서도 자주 일어나죠. 떼제베도 많이 뒤집어지죠. 그러니까 이 진동의 문제가 불편하다고 느끼는 건 뭔가 말도 안 되는 부하가 걸려 있거나 속도를 내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매우 불편한 상태에 있다고 하면 이게 사고로 연결되는 건 시간 문제라니까요. 기술적인 문제가 아까 찌라시님이 얘기한 그러니까 과잉 경쟁 체제 또는 아직은 이제 민간에 가지 않았지만 통신이 대표적인 겁니다. 저는 계속 우리 방송에 통신을 물고 늘어지는데 통신은 또 공공재거든요. 그 이동수단도 공공재입니다. 누가 독자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전부 민영화되면 쉽게 말하면 이득이 남는 곳은 민간이 직접 가져가 버리고 이득이 나지 않는 아까 이득이 안 난 부분은 이제 자사가 직접 관리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은 경쟁 체제라고 도입해서 자사 황금 노선은 자본한테 주고 나서 경쟁에서 딸린다 해서 또 구조 조정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래 큰 틀에서는 공사 도태 노조 활동의 말살인 것이고요. 사실상 민간한테 특혜를 주는 겁니다. 누구한테 줄 건데? 신비한테 줄 거예요? KTX를 안 줄 거잖아요. 어차피 대기업이 가져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지금 민영화 비율이 일본이나 미국보다 더 많이 됐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민영화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말하자면 이건 민영화는 절대 막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분화시켜서 유지나 보수, 관제, 물류, 차량 업무 등을 또 민영화시키고 있거든요. 사실 이거는 이명박 정부 때 철도 민영화는 이미 국민적 대합의가 있었어요. 하지 말라는 게. 예, 있었고 서울시장도 다 관으로 다 되돌리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탄핵 정국의 무슨 배짱으로 지금 민영화를 한답시고 지금 SRT 안전 문제도 소홀히 하고 이런 개 같은 일이 벌어지는지 저는 도저히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정권이 바뀔 것을 확실시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리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마무리돼야 되는 사업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열받는 거야. 이게 뭐 전빵 치우기도 아니고 아주 그냥 폭탄 세일을 하고 있는 게 막 풀어대네 이게 이제. 그 민주 국가에서 정권이 바뀌는 과정 속에 나는 이런 지점 꼭 뭐가 좀 이렇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정책적인 방향 때문에 뭐가 이렇게 완전히 폭망했어도 그 책임지고 감옥 가는 놈 하나 없잖아요. 요런 거 분명히 뻔히 의도는 보이는데 그러니까 민영화 하려다가 방향을 틀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얼그러진 상태에서 안전 문제는 소홀히 하고 그래서 우리 방송에도 나오는 여성무지부 이런 분들은 그런 투쟁하거든요. 하청을 받아가지고 승무원들을 써요. 승객들한테 승무원들 자체가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는 정도의 중요한 사람들인데 하청 받아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들에게 KTX의 모든 얼굴 KTX 전부인 사람은 승무원들인데 그 승무원들은 하청 받아갖고 쓰는 거야. 단지 비용 문제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도 민영화가 훨씬 비율이 많이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사항이 좀 있어요. 우리나라 산업이 대기업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대기업이 국가의 특혜를 받으면서 성장해서 자생력이 부족해요. 그런데 4차 산업을 맞이하게 됐어요. 준비하지도 않고. 그렇죠? 그러면 이들이 기본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밥은 공공재를 뺏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항만부터 에너지, 철도, 통신, 의료, 연금, 보험 모두를 지금 가져가려고 합니다. 특히 삼성이 버틸 수 있는 거 공공재를 불화받지 못하면
심각한 몰락 위기에 처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들이 국제사회에서 국가가 계속 이 온실 속에서 키워놨어요. 자생력이 없단 말이에요. 네, 철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굉장히 많이 논의가 있었고 철도 민영화는 절대 안 된다. 사회적 합의가 있었잖아요. 라는 것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뭐 SRT는 민영화가 아니야. 자회사 뭐해서 막 이렇게 맞아 헷갈리고 복잡하게 얘기를 하면서 민영화를 일부 지금 추진을 한 거죠. 그것과 반대해서 또 철도 파업도 있었던 것인데 뭐 그런 등등에 대해서 엄청나게 탄압을 해놓고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그 SRT를 급하게 준비도 완벽하게 되기 전에 먼저 띄우는 식으로 했을 적에 결과적으로 우려하던 두 가지는 다 현실이 된 거예요. 하나는 지금 안전성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 작은 역에는 무정차 통과를 하거나 어떤 편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거기에 도서 지역에 있는 돈이 안 되는 그런 쪽에 그 주민들은 피해를 받고. 근데 너무 웃기는 게요. 제가 타고 다니는 그 기차가 원래는 용산역에서만 출발을 했었어요. 근데 나름 수익을 좋게 하겠다고 이제 연구를 했나 봐요. 어떻게 하면 좋은가. 서울역에서도 쓰고 용산역에서도 쓰고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 서울역과 용산역은 전철로 두 칸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래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경쟁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 모양이에요. 근데 그렇게 서울역과 용산역에 두 번을 중복해서 쓰게끔 하면서 다른 저 아래 동네에서는 원래 쓰던 곳도 안 쓰고 지나가게끔 하는 식으로 바꾼다는 게 너무 이 어떤 구조가 뻔히 보인다는 거죠. 제가 다른 분야는 잘 민영화가 모르는데 통신 분야 하나만 얘기하면 공공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국가라는 게 얼마나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냐면요. 망을 분양할 때 있잖아요. 통신 주파수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망 중립성에 관련한 계약 조건을 달지 않아 버린 겁니다. 한국이. 지금도. 그러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하나 예를 들어 제가 컨텐츠를 생산하고 싶어요. 그럼 이 컨텐츠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그 망을 사용하려면 그 망을 어느 망 KT냐 SK냐 LGU를 쓸 거냐를 결정하면 거기에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는 다른 나라들은요. 이 계약할 때 이런 망 중립성에 관련된 걸 이미 조건에 걸어서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망과 관련된 연구나 개발 같은 걸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공짜로. 이해 가시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민영화가 무조건적으로 공공재를 유지 발전시켜야 된다는 쪽으로 가지 않고 그냥 민간에 다다 넘기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산업의 생태계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민영화는 공공재 민영화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국민적 함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경장이 다 우리 손해로 온단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통신비가 가계 지출 비용의 20%를 넘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건 충격적인 일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또 이동권까지 민영화가 된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하다 보니까 저비용 고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저는 이 기술적으로 용서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너무 진동이 심해서 바퀴를 깎았더니 진동이 덜하더라 이렇게 발표를 해요. 그건 뭔 소리야? 깎으면 저도 안 되는 무슨 거 아니야?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바퀴를 깎았더니 진동이 잦아들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퀴를 도대체? 깎는다는 게 뭔 얘기지? 타일을 줄였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바퀴가 그러니까 이게요. SRT가 뭐냐면 고속전철에서 쓰고 남은 것을 재활용하는 모양이에요. 버리는 게 아니라. 그런데 거기에서 쓰고 마모되다 보니까 진동이 심해서 테스트로 바퀴를 깎아봤더니 훨씬 진동이 덜하더라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SRT 측에서. 이게 그 철도 민영화의 큰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시작해야 더 들으시는 분들, 청취자분들이 쉬워요. 그러니까 국가 기관인 가장 필요한 이 교통 체계에 있어가지고 일단 철도 각 구간별로 나눠서 대기업들이 나눠 먹게 하겠다가 첫 번째 의도였었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구간뿐만 아니라 업무 영역에 있어서 보수라든지 KTX가 손님이 좀 줄고 그리고 이 노선 그 시간차 같은 것도 배차를 또 좀 조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KTX는 KTX대로 수익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생각해서
또 어디 굉장히 인기가 없는 곳에는 편수를 줄이는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매번 다녀야 되는 그 동네 사람들에게는 또 큰 일종의 불이익을 주게 된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SRT 자체의 안전성도 지금 확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은 결국은 국가기관 산업을 민영화, 그러니까 막 철도 민영화 이러니까 민영화는 안 돼 사람들이 그러니까 민영화 아니고 글쎄 이거는 민영화가 아니라 뭘까라고 하면서 굉장히 애매모호 아사무사로 만들면서 그게 아니라 좀 합리적 경쟁을 하라는 뜻이고 글쎄요 구간만 이렇게 하는 건데 글쎄 뭐 관리는 니네가 하고 뭘까 막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게 되면 안전성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 노선 변경을 포함해서 정말 도서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큰 불이익을 가져다 주는 면에서 이거는 원점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차체에 대한 일제 점검이 사실상 필요합니다. 이게 오리지널 그 KTX 애초에 떼제베란 이름으로 프랑스에서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요. 국내에서 생산 안 되고 프랑스에서 생산되면 보통 1년 반에서 2년 동안에 만드는데 이거를 국내에 있는 업체가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게 8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이 됐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제품을 국산화한다 그래놓고 미승인 부품들을 또는 불량 부품들, 중국산 부품들을 속여가지고 납품받은 사례가 수천 건이에요. 근데 전체적으로 총 부품 안에서 걔네들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괜찮아 그러고 운행을 시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정도 고속으로 달리는 열차가 진동에 취약하다고 하는 거는요. 철도 민영화가 사회적 이슈가 됐던 시절이 있었고요. 그렇죠. 그 반대를 뚫고 만든 게 수서 KTX SRT가 생겼거든요. 네. 그 사실상에 지들끼리 나눠 먹기에서 그걸 경쟁시킨다고 사실은 알고 보면 똑같은 주체로서 모기업과 자기업이 경쟁을 하면 그것은 폐륜입니다라고 첫 번째 우리 그 촛불 집회 때에 철도 노조에서 나와서 그런 연설을 하셨었죠. 마치 이 사업은 날림으로 막 4대강 공사해가지고 거기 보에 금 가고 하는 거하고 좀 비슷해요. SRT가 최근에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진동이 너무 심하다는 거야. 우리가 KTX를 황진민님도 매주 타죠. 네. 근데 사실 그 안락감 같은 것이 아무리 빨리 달려도 불안감은 안 느껴야 되는데 지금 SRT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매우 불편하다는 그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그래요? 거예요. 예,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아까 지민님이 얘기한 게 모기업과 자사의 경쟁 체제 구도. 그러니까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건요 경쟁 체제가 아니라 협력 체제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성과 중심제를 도입하면서 경쟁 체제로 간지 구간 보수, 철도 유지 보수 이런 것들도 민간에게 나눠주겠다. 그래서 국가가 해야 되는 사업을 기업들에게 찢어 나눠 먹겠다라고 시작한 게 민영화인데 그 의도가 들키니까 경쟁이라는 명목으로 수서발 KTX SRT를 만들면서 이게 의도와는 다르게 어그러진 거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수도 없이 많은 경전철 포함해가지고 철도 노선들이 있는데 거기에 일반 민간 기업에게 불화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있고 등등등 하다가 절대 안 되라고 국민들이 팔을 걷고 반대를 하게 되니까 무리하게 출범시켜서 지금 SRT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진동 문제가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느껴졌는데 건강을 위협할 정도다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한 달째 지금 원인을 밝히지를 못하고 있으면서 기관들끼리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대요. 근데 SRT가요. 저는 이제 KTX를 매주 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 SRT가 딱 생기고 나니까 확실히 손님이 좀 줄었어요.